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2권의 773쪽의 판결의 효력, 소송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판결의 효력으로 뭐 중요한 거 기판력, 그다음에 기속력, 형성력 이런 거 공부했었어. 그죠? 주로 그런 거네, 시험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집행력이라는 거예요. 집행력은 일단 뭐냐면 판결이 나오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판결에 따라서 판결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되거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그러면 판결에 안 따를 때, 행정기관이 판결에 안 따를 때. 그러니까 이건 또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거야? 국민이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 국민이 이제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판결대로 안 해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법원이 강제할 수 있느냐? 그게 집행력, 강제력인데. 그래서 뭐 의의는 별거는 없어. 응? 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 간접강제라는 제도에 대해서 공부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의의를 읽어보자. 간접강제라는 거. 자, 무슨 판결 내려지면, 자, 국민이, 자, 우리 그냥 쭉 늘어놓고 얘기하자. 국민이 뭐 신청을 했어.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처분을 했어. 응? 상대방이 무슨 소송했대?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어. 그랬더니 그래, 취소송에서 거부 처분 위법이다, 취소한다 하고 판결 내려줬대. 응?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읽어보자. 취소 판결 나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어떻게 해야 돼? 거부 처분했던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그게 재처분 의무잖아. 재처분 의무가 있다. 다시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어떻게 돼?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해. 재처분 안 해주고 있어. 판결대로. 이 의무를 이행을 안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거 말고 이 소송 말고 행정심판 생각해봐. 행정심판. 신청받고 거부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했어. 그랬더니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 재결해줬어. 그러면 역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 안 하면 가서 일러. 그죠? 행정심판위원회 가서 일른단 말이야. 안 해준대요 하고 신청을 해.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간을 딱 정해주고 그 기간 안에 해줘라, 재처분 해줘라, 다시 한번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해주면 그러면 행정심판위가 직접 신청에 따른 어떤 처분을 바로 해줄 수 있잖아. 직접 처분할 수 있어. 직접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접 처분만 규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뭐야? 간접강제. 돈으로 안 해주면 정해진 기간 지날 때마다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 하고 돈으로 물어주게끔 하는 간접강제도 도입이 됐다 그랬어. 작년부터. 응? 근데 소송에서는 직접 처분이란 건 못해요. 응?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가서 신청을 해. 판결대로 재처분을 안 해준대 하고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은 어떻게 한다? 법원은 직접 처분 못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자. 뭐라고 써있나? 자,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왔거나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뭐야? 신청받고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내려줬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재처분을 안 해주고 있을 때는 어디다가 일르는 거야? 원고는 1심 법원에다 일르는 거야. 응? 1심을 제기받은 법원, 1심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야. 원고가 가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청에 의하여,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하지. 행정심판에서건 소송에서건 직권으로는 안 해준단 말이야. 응? 신청이 있어야만 돼. 가서 신청을 해. 일로 안 해준대요 하고 1심 법원에다 일르면, 신청을 하면 1심 법원은 결정을 내려. 뭐라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주면서 그 기간 안에 하라는 뜻이지. 재처분해라. 그런데도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청이 계속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뭐해?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해줄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법원이 명할 수 있다. 응? 요걸 일컬어보래. 저 간접강제라 그래. 돈으로 압박하는 거지. 그치? 돈으로 압박하는 거야. 응? 자, 고충식, 그치? 그 옆에다 쏟는다면 직접 처분권은 없어. 법원은 직접 처분 권한은 없다. 조금 아까 행정심판하고 비교해 볼 때, 그죠? 자, 이게 법규정이고, 여기서 이 법규정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 그랬어, 지금? 신청에 의해서만 하는 거야. 응? 법원이 직권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이제까지 시험 나온 거 보면 거기다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렇게 싹 집어넣어. 직권에 의하여 때문에 틀린 문장이 돼버렸어요. 응? 그 부분 유의하고. 자, 그러면 의의에서 법규정 보니까 어떤 판결에만 그게 인정된다는 거야? 응?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내려졌을 때하고 부작위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확인 판결 내려졌을 때만 인정이 되고 있다는 거지. 따라서 그 적용 범위에서 응? 뭐야?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 응? 그러니까 더 줄여 공부하면 거부 처분 무효 확인 판결. 응? 거기에 대해서는 뭐는 인정 안 된다고?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돼. 간접강제까지. 응? 자, 그러면 하여튼 여기다 연결하면 법원은 뭐 할 수 있다고? 여기서 신청을 받아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다. 응? 줄여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돈으로 압박. 빨리 판결에 따라 재처분하도록. 그지? 근데 만약에 지금 이걸 설명은 여기다가 신청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한 게 아니고 무슨 소송? 거부 처분한 거 중대 명백한 위법이 있다 하면서 원고가 무슨 소송을 냈어?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대. 이것도 가능하거든? 거부 처분 무효라고 판결해달라. 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가자면. 그러면 법원이 무슨 판결을 내렸다? 맞아. 거부 처분한 건 무효임을 확인한다 하고 판결 내렸대. 승소 판결 내려준 거야? 그러면 행정청은 어떻게 된대? 원래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 있다는 거야.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 있어.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허용되는 거야. 이 뒤는 이거는 없다는 말이야. 응? 즉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까지는 있지만 재처분을 안 한다 그래서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까지 내려줄 수는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 있다고 판결 나왔냐면, 자,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서 법이 규정하면서 취소송에 관한 규정 중 판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까지는 무효 확인 판결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라고만 해놓고 요거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뒀다는 거예요. 판결의 이유야. 응? 그래서 읽어봐. 거기 알파벳 소문자 2에서 셋째 줄. 우리 행정소송법 규정이 무효 확인 판결에 있어서 취소 판결에 관한 규정을 다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뭐만은 간접 강제에 관한 규정만은 무효 확인 판결에 준용, 즉 적용한다는 규정을 안 두고 있다고. 응? 그래서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진 경우는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까지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야. 재처분 의무까지만 인정이 될 뿐. 응? 그래서 이렇게 시험 길게 나오는 건 아니다. 응? 내용은 이해했다면 결국 또 써놨다. 응? 그 밑에 백설포 표시 또 써놨는데 그거 무시하고 하여튼 2에서 무슨 단어만 잘 유의해. 2 제목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판결. 여기는 뭐는 인정 안 된다고? 간접 강제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다. 재처분 의무까지만 적용되는 거고 재처분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법원이 간접 강제 결정 내릴 수는 없는 거다. 응?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시험에 있어서. 응? 응. 그 다음에 밑에 칸 세 번째. 자, 배상금의 성격이야. 그러면
자, 무효 확인 소송은 빼고 이제 여기까지 다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아까 뭐였지? 법원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요 사이에 뭐 하게 돼 있어? 상당한 기간을 지정을 해주게 돼 있지? 행정청이 재처분할 기간 지정을 하잖아. 응? 이때까지 재처분 해줘라 하고 이제 상당한 기간을 정하게 돼 있었잖아. 의의에 보면, 그지? 이때까지 해줘라 그랬는데 행정기한이 어떻게 돼? 이때까지 재처분한 게 아니고 이 기간을 지나서 늦게 재처분을 해줬어요. 응? 즉, 이때까지 해줘라 그러는데 30일이나 지나가지고 30일 지나서 재처분을 해줬어. 응? 그 상대방은 늦게 재처분을 받은 거야. 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한참 지나서 늦게 재처분을 받은 거야. 그러면 일단 재처분은 받았고, 그러면 행정기한이 법원이 지정한 기간 지나서 30일 지나니까 뭐 하루에 얼마씩 물어주라 했는데 기간 지나서 늦게 받았어. 그러면 상대방이 야, 하루 얼마씩 물어주라고 돼 있으니까 늦게 해줬으니까 하루 뭐 100만 원씩 물어주라 그랬다. 그럼 뭐야? 3천만 원 내놔. 이거 청구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야. 늦게 해줬으니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안 된대요 또. 응? 자, 그래서 배상금의 성격에 관한 판례 읽어보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려서 법원이 지정해준 기간 지나도 재처분 안 하면 뭐 하라고 했어? 일정한 배상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잖아. 위에 의해서 규정이. 그러면 이거 배상금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는 손해배상이 아니고, 이런 문구가 다 시험에 쓰여. 즉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은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지연시킨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이 아니고 뭐래요? 행정청대로 빨리 재처분을 이행하도록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해준 기간이 지나서 늦게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더라도 어쨌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한 이상은 이 간접강제 결정을 그러면 그 간접강제 결정에서 법원이 정한 기한이 경과한 후에라도 판결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을 했으면 뭐야? 이 배상금을 추심은 청구라고 생각을 해.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행정기관을 심리적으로 강제할 목적은 상실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이후로는 배상금 달라고 즉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자, 간단히 생각하면 법원이 지정한 기한 지나서 늦게 재처분을 해줬다 하더라도 일단 재처분이 나온 이상은 그 지연된 기간만큼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거 안 된다 라는 게 판결이야. 응? 그 이유는 뭐라고? 첫째 줄에 이 간접강제 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성질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하는 걸 지연한 거에 대한 제재 내지 손해배상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래. 다른 거고 단지 행정기관들은 빨리 재처분을 하도록 압박용으로 쓰기 위한 거예요. 압박용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좀 늦었더라도 재처분이 나온 이상은 더 이상 배상금 달라고 청구하는 건 안 된대. 응? 좀 거지 같다, 그죠? 물론 이론적으로 성격이 그렇지만, 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법원이 이때까지 빨리 재처분 해줘라 했어도 급하게 서둘러서 할 생각 별로 안 하겠지. 응? 어디 저 고통 좀 당해봐라. 늦추다가지 한참 늦추고 이렇게 늦게라도 해주기만 하면 된대. 그래도 이 늦게 한 만큼 배상할 의무 없대. 그런 건 얘기 아니야? 좀 이제 저 성격을 갖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좀 이렇게 하면은 행정기관만 유리하고 상대방 국민은 내가 판결에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으니까 곧바로 뭔가 판결에 따라 재처분 해주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계속 안 해줘서 법원에까지 일렀는데도, 그죠? 법원이 이때까지 해줘라 하고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 지나도록 안 해줘도 하여튼 한참 있다 늦게 해줘도 받은 이상은 그냥 만족하래. 응?
그 지연된 기간만큼 배상도 못 받는데, 좀 그지 같아, 그지? 하여튼 이것도 중요. 응? 이거 중요. 응. 응. 그런데 배상할 것을 명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하여튼 해주면 받을 건 아니라는 거지.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 지연에 따른 그 배상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지?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좀 마음에 안 들어.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판례 네. 두 개가 들어졌지? 1번은 이미 여러분 공부한 거야. 자, 무슨 단어?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슨 판결 내려지면? 무효 확인 판결 내려지면 행정청은 무효 확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뭐까지는 없다고? 간접 강제 결정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지? 간접 강제까지 해야 될 의무는 아니다. 응? 이미 알고 있는 거 확인했고,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새로 나온 거. 자, 2번은 이거 보자. 여러분 간접 강제 결정은 어느 때 내리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신청에 대해 거부 처분 취소 판결 나오거나, 또는 여기는 안 써놨지만 신청받고 응답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냈고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확인 판결 나왔는데도, 그러면 나오면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결국 여기 의무 이행 안 하고 있다. 아무 재처분을 안 하고 있을 때 가서 신청하면 법원이 이제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만약에 행정기관이 뭐라도 재처분을 하면, 재처분을 뭐라도 하면 간접강제 결정은 인정될 수가 없대. 그래서 2번 읽어보자. 거부처분 취소 판결 나왔대. 근데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하고 있다든지, 또는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등으로 판결의 취지에 어긋난 재처분했으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반된 처분하면 그 효력을 뭐로 봐? 무효로 본다고 배웠어, 지난 시간에. 그러면 그 재처분한 게 무효라면 결국 뭐와 똑같아? 아무런 재처분을 안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간접강제 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자, 2번 판례의 핵심은 그 밑줄 친 부분이야. 행정청이 재처분이라는 식으로 하긴 했는데, 재처분을 앞치고 하긴 했는데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했어요.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했다면 그 재처분은 뭐야? 무효. 판결의 취지에 어긋나는 재처분을 했다면 당연 무효인 재처분이다. 당연 무효인 재처분이라면 처음부터 재처분을 안 한 거와 동일하다. 그치? 그렇다면 뭐야? 문고가 가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 내릴 수 있다. 다시 기관장에서 재처분 다시 해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포인트 판결의 기속력에 그러니까 재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기속력에 반하는 재처분을 내서 무효라면 재처분 안 한 거와 동일하다. 그게 굴자죠? 뭐 알아두고, 그죠? 자, 그러면 그 밑에 표는 여러분들이 또 알아서 정리, 그죠? 우리 소송에서 항고 소송 3가지 있는데 몇 가지 한 6, 7가지 논점이 주요 이제 담겨 있죠.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 또 집행정지, 사정판결, 지금 배운 간접강제 결정. 간접강제 결정만 놓고 보면 지금 무효 확인 소송에서 거부처분 무효 확인 판결 내려줘도 재처분 의무는 있지만 간접강제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거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다 배운 거, 그지? 이거를 한번 딱 눈 감고 이거 딱 써놓고 OX, OX를 한번 자기가 잘 정리해봐. 그걸 정확히 알면 실력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야. 응? 다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번째. 판결에 승복을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야. 우리 행정소송 3심제로 하지? 1심 판결에서 졌어? 그럼 소송에서 진자는 원고든 피고인 행정청이든 1심 판결 받고 승복을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상급법원에 다시 판결해달라고 다시 청구할 수 있지. 그거는 뭐라 해? 상급법원에 다시 청구하는 걸 상소한다 그러고. 응? 상소를 우리가 고등법원 2심 청구하는 걸 항소라 그러고, 대법원에다 청구하는 걸
상고한다. 그래서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라고 부른다. 응? 응. 응. 뭐 왜 외울 거 아니야? 응? 그런 정도로 정리하면 돼. 그죠? 응. 자,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기간이 판결 나온 지 2주 안에 청구하는 거야. 2주 지나면 어떻게 될까? 1심 판결 받고 나야 졌는데 자기가 2주 지나도록 상급법원에 상소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1심 판결이 확정 나는 거야. 이때 뭐가 확정됐다 그래? 우리가 배운 용어로 형식적 확정력이 생겼다. 그치?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판결의 내용도 확정나서 그게 이제 기판력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항고라는 말이 나와. 항고는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처분 위법이니까 취소달라. 이게 본안 청구, 본안 소송인데 그거 말고 그 최종 판결 전에 이 처분 판결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시켜달라.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이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결정을 했다고. 기각결정. 그러면 그 처분 취소해달라 이 본안 청구 말고 그 집행정지에 관한 그 결정만 다시 판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그것만 떼서 청구하는 거. 이런 거를 항고라 그래. 그러니까 그 항소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지. 항소는 어떤 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본안 청구에 대한 최종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다투는 게 항소 2심 청구하는 거. 그치? 항고는 최종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게 아니고 소송 도중에 중간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 그 부분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하는 걸 항고라고 부른다. 응? 드물지만 이것도 예전에 딱 한 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 응? 항고와 항소를 구별하냐 이거를 물은 적이 있었어. 응? 의외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의 대표적인 예는 집행정지 결정을 생각하면 돼. 집행정지 기각 결정 나왔다. 그러면 원고는 그 집행정지 결정한 거에 대해서만 다시 판정해달라라고 다시 결정해달라고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항고라 그런다. 응? 최종 판결에 그러니까 최종 판결이라 좀 그렇지만 하여튼 처분에 대한 본안 청구에 대한 최종 판단에 대해서 불복해서 다시 청구하는 걸 항소, 상고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응? 자, 오른쪽에 재심 청구는 이 중에 공부할 거는 동그라미 2번만 공부해. 동그라미 2번을 보면 자, 2번의 제목이 공부할 내용이 제3자의 재심 청구야. 응? 제3자의 재심 청구.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앞에서 공부하면서 들어봤던 내용이야. 자, 읽어보면 어떻게 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와서 그 판결로 인해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를 못해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방어를 못했을 때는 그죠? 확정된 최종 판결, 종국 판결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어. 여기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 어디였어? 응?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 못한 쓸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지? 만약에 자기에게 책임이 있어, 자기에게 소송에 참가 못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 불리한 판결 나왔어도 제3자는 재심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 안 된다는 거지. 응? 그게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재심 청구 기간 숫자. 응? 재심 청구는 확정 판결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다. 응? 숫자 요거 다 위에 두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은 뭐 굳이 그냥 말만 내 얘기 들어봐. 야, 법원이 판결한 것도 소위 말해서 개판으로 판결했다. 판결 자체가 법에 어긋난 위법한 판결이다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원이 판결한 거 재판한 것도 잘못된 위법한 재판 위법한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 이거 헌법재판소에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했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 원래는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하는 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막아놓고 있어요. 못하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못하게 막아놨어요. 딱 예외 하나만 있어. 예외 하나가 있는데 뭐 외우지 말고 셋째 줄 끝에 보면 어떻게 돼? 이미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이 난 법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이 있다. 이럴 때 한해서만 이것이 헌법에 어긋난 판결로서 자기 기본권 침해 구제해달라고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이 경우도 판결을 가지고 청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의 행정처분 가지고 헌법소원 청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결 자체로는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청구 못하는 거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궁금해할까 봐. 야, 판결에 승복 못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못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응? 자, 그 다음에 13번 소송 종료 사유. 소송 언제 끝날까? 상적으로 언제 끝날까? 아니 예를 들어서 언제 끝나? 야 1심 판결 받고 2주 안에 항소 안 하면 재판 끝난 거야.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처분에 대해서는. 그죠? 아니면 항소도 하고 상고도 하고 해서 대법원까지 다 가서 대법원 확정 판결 나오면 더 이상 끝나는 거고. 그지? 뭐 등등 그렇죠. 응? 또는 뭐 읽고 지나가면 돼요. 네. 자, 최종 판결이 확정 난다든지 아니면 쌍가리 1번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도중에 어떻게 돼? 1심 소송하다가 취하할 수도 있고 2심 청구해서 하다가도 또 취하할 수도 있고 소송 취하면 판결 끝나기도 하죠. 응? 넘어가세요. 야, 여기도 쌍가로 3번 보자. 야, 1번 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을 했대. 소송 도중에. 소송 제기한 원고가 사망하면 그 소송은 끝나나? 끝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왜냐면 소송 말하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할 자, 상속인 같은 자가 있으면 원고의 지위를 이어받아서 승계해서 소송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어요. 승계할 자가 없을 때만 소송은 종료되는 거야. 응?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고가 사망한 경우 승계할 자가 없을 때만 소송 종료. 승계할 자가 있을 때는 안 끝나. 응? 승계할 자가 이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응? 그 점. 그 다음에 2번은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 앞에서 배웠어. 예를 들어서 우리 없어진 장관, 국민안전처 장관이 처분한 거에 대해서 취소송을 냈어. 그런데 소송 도중에 정부조직법 개정돼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폐지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소송 끝나나? 그건 아니다. 그러면 피고인 행정청이 없어지게 된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그 처분에 관한 사무가 국가 사무라면 국가가 이제 피고가 되면서 소송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응? 그렇죠? 그래서 요거 쌍가로 3번 동그라미 1, 2번 다 중요해. 그거 공부해 놓고 우리 판례도 하나 있어. 뭐가 있어? 야,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었는데 파면을 당했다고. 진짜 징계를 해서 파면을 당했어. 그래갖고 파면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해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중에 이 공무원 사망을 했대. 그럼 소송 끝나나? 아니면 승계가 돼서 진행이 될 수 있게 계속 이어져서 진행되나? 공무원의 지위는 일신 전속적인 거라 상속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 나왔듯이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는 상속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파면 의원 면직 처분, 하여튼 뭐 파면 처분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공무원 신분 박탈하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을 하는 중에 공무원이 사망하면 그냥 종료되는 거다. 승계할 자가 없는 거니까. 그지?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소송 비용의 부담은 몽배. 네, 원칙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진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원래가 패소한 자가. 별건 없어. 이 원칙은. 만약에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했는데 일부 승소 판결 내렸대.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원고가 청구한 것 중에 일부는 들어주고 일부는 안 들어주는 기각을 했어. 그러면 이게 일부 승소, 일부 패소 이런 식으로 판결 내리는 것도 있어. 그런 경우는 소송 비용을 양쪽이 반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 그냥 읽고 지나가. 자, 우리 공부해야 될 거는 두 번째 거야. 예외. 자, 우리 예외로서 하나 뭐 있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사정 판결. 두 가지 있어.
패소자 부담 원칙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 예외. 이거 시험에 쓰이는 거야. 사정 판결 내려지는 건 원고의 위법, 처분이 위법이라는 주장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안 들어주는 판결. 그죠? 원고 억울하니까 법이 뭐라고, 누가 소송 비용 부담한다고 명시해놨어. 형식상 이제 승소한 행정청이 소송 비용 부담한다.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자, 이런 경우 있잖아. 내가 영업정지 6개월 받고 취소해달라 소송을 냈어. 응? 영업정지 6개월에 대해서 소송하는 도중에 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바꿔버렸어. 영업정지 1개월로. 가령해보면 나는 내가 위반한 건 맞는데 영업정지 6개월은 너무 과도한 조치였다. 비례원칙 위반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서 취소해달라 소송했는데 행정청이 소송 도중에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6개월 소송 대상은 없어진 거잖아. 그럼 뭐겠어? 소송 대상도 없고 그걸 이제 취소해달라고 다툴 이익도 없으니까 각하되겠지. 그러면 각하되거나 또는 뭐 기각되거나 이러면 그 원고 잘못이야? 행정청이 그렇게 소송 도중에 바꿔버려갖고 각하되는 거잖아. 이런 경우는 원고에게 소송 비용을 물라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행정청이 책임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첫째 줄에 있네. 원고의 청구가 사정 판결에 의해서 기각됐다든지. 여기 하나, 또 하나는 행정청이 소송 대상인 처분 등을 소송 도중에 취소 변경함으로 인해서 원고의 청구가 어떻게 했어? 각하되거나 기각이 된 경우에는 뭐한다? 이때 소송 비용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응? 그렇지? 이거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 규정들이지. 응? 네, 두 가지 꼭 공부해두고. 그죠? 자, 15번은 저 앞에 행정 입법 파트에서도 공부하는 건데, 자, 행정소송에 대한 무슨 판결 나오면, 그것도 밑줄,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판결은 아니에요. 대법원 판결로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 명령,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게 확정되면, 자, 대법원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응? 이거는 행안부로 바꿔놨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다. 그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자치부가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잖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 그러면 행안부 장관은 지체 없이 관보에 게재. 이렇게 하도록 돼 있다. 다 행안부,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다 공권력 행사, 불행사 조치 다투는 항고소송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소송 종류, 당사자 소송. 자, 당사소송의 의의를 보자. 당사소송은 1번을 읽으면서, 자, 1번 정의야. 우리 행정소송법이 당사소송이란 이런 소송이다 하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뭐라고 정의를 내놨어?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해서 생긴 법률 관계 또는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그럼 여기까지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건 공법상의 법률 관계라는 뜻입니다. 첫째 줄 끝에, 응? 공법상의 법률 관계. 즉 다시 읽어봐. 이 공법상의 법률 관계가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 등으로 인해서 생겼든 그 밖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생겼든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그거에 관한 소송을 당사소송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지? 자, 소송 대상은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며, 이거는 소송의 당사자가 누구야?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 이거로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는 권리 의무자입니다. 응? 권리 의무자. 권리 또는 의무자. 그러니까 피고가 뭐하고 달라? 항고소송은 피고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이잖아. 여기는 권리 의무자끼리 서로 소송하는 거래. 응? 그럼 우리가 행정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단체가 피고가 된다든지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또 다른 권리 의무자인 개인을 상대로 당사소송할 수 있고, 서로 이게 대등한 입장에서 원고 피고가 돼서 다툴 수 있는 거예요.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라는 소송. 이게 정의입니다. 행정처분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1번을 읽으면서 뭐를 분명히 알 수 있냐면 항고소송하고 두 가지 점이 명확히 다르다.
소송 대상이 다르며 또 피고도 다르다. 응?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응?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나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 되잖아. 그 피고는 행정청이고. 근데 그거하고 분명히 다른 소송이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미 앞에서 배웠어. 당사소송은 소송을 통해서 공법상의 권리 의무, 법률 관계 자체를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시심적 소송으로 분류돼. 시심적 소송, 주관적 소송, 응?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 그렇죠? 자, 오른쪽에 가면 뭐 항고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 구별하는 거 써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응? 그래서 읽어보고. 자, 그러면 판례로 바로 가. 판례 가면 1번 의료보호법상 진료기관이 보호비용 청구한 거에 대해서 보호기관이 심사한 결과 지급 거부 결정을 한 경우 구제 방법은 항고소송이다. 응? 이게 두 줄이 공부해야 될 사항이야. 자, 우선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단어가 의료보호법 나왔어. 의료보험하고 의료보호는 다른 겁니다. 응? 여러분 의료보험은 어떻게 돼? 개인도 얼마 내고 뭐 국가나 뭐 이렇게 해서 얼마 보태고 해서 보험으로서 이제 자기 치료 비용을 치료 비용을 좀 감경해 주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보험료 얼마래? 예전에는 병원 가서 치료 받으면 본인 부담이 30%였는데 10%로 낮췄대. 그러니까 예전에 가면은 2만 원 치료비 나왔으면 본인 부담 얼마야? 치료비 중에 예전에는 6천 원 냈었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거지. 응? 근데 이거 낮춰서 지금 10%로 낮췄대. 그러니까 이제 2천 원만 내면 돼. 건강보험공단에서 18,000원 줘야지. 병원에, 그지? 이제 그 환자인 본인 부담 10% 낮췄다. 홍보 나오더라고. 자, 그런데 의료보호라는 거는 이제 좀 이렇게 가난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치료비 이런 것도 자기 돈으로 해결하기 좀 보험에 가입하기도 돈도 없고, 그죠? 그런 사람을 국가가 보호 대상자로 해서 무상으로 치료하는 대상자로 대상자에 대해서 국가가 무상으로 치료하는 제도입니다. 응? 그래서 의료보호제도라는 게 있죠.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야. 그래서 생계에 곤란한 사람 같은 경우에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해서 이런 사람들 어떻게 돼요? 병원에 갑니다. 그럼 공짜로 치료받아요. 본인은 하나도 한 푼도 안 내. 다만 치료한 병원은 어떻게 돼? 여기 나오는 뭐 국가기관, 보호기관에다가 자기가 의료보호 대상자 이렇게 치료했다. 그래가지고 뭐 서류 작성해서 청구를 하면 국가가 돈 치료비 전액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의료보호 대상자를 진료기관, 병원이 진료를 했어. 그 다음에 서류 갖춰서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이렇게 진료했으니까 진료비 달라고 청구를 했지? 근데 다 심사한단 말이야. 응? 우리 의료보험 대상이 되는 치료도 다 심사해서 과잉 진료한 건 아닌가 이런 거 다 검사한다고, 그죠? 그럼 여기도 보호기관이 심사한 결과, 야, 이거는 안 해도 될 진료를 했다. 뭐 이래가지고 아마 진료비를 지급하는 걸 거부했나 봐, 그죠? 이럴 경우에 그 병원은 어떻게 싸워서 이 진료비를 받아낼 수 있대? 바로 국가를 상대로 진료비 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뭐부터 받아야 된대? 자기가 진료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대. 그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대? 보호기관이 결정을 내려줘야 진료비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병원이 그 진료비 지급 청구권은 특별한 공법상의 권리고, 이거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갖고 바로 진료비 지급 청구권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 보호기관이 심사해서 결정을 해줘야만 진료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보호기관이 심사 결과 인정 안 해줬잖아, 거부 결정. 그럼 이 진료기관은 진료비 지급받을 권리가 아직 인정이 안 된 거야. 그러니 바로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진료비 달라고 청구할 수도 없고, 먼저 뭐부터 대상으로 싸워야 된대? 그 보호기관이 거부 결정한 걸 대상으로 이거 위법이다 하고 먼저 취소금 같은 거로 싸워서 취소를 먼저 받아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달라고, 이제 돈 달라고, 진료비 달라고 그렇게 청구할 수밖에 없대. 응? 그래서 좀 읽어보고 결론은 뭐야? 당사소송으로 바로 진료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지급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이거야. 응? 그래서 1번 위쪽에 항고소송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응?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이와 똑같은 이치야. 2번 보면 어떻게 돼? 제목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죠? 딱 이 법률. 그리고 맨 앞에 그냥 민주화운동. 요거 동그라미. 그냥 민주화운동.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법에 이렇게 됐겠지? 이제 무슨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로부터 무슨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근데 이거 하려면 그 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법이 정한 유공자에 해당하는지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의해서 유공자로 인정이 돼야만 보상금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신청을 했는데 위원회가 해당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어. 그럼 먼저 그거부터 싸워야 돼. 그 결정을 대상으로 먼저 항고소송으로 싸워서 자기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돼야 그 다음에 국가한테 보상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 위원회가 거부 결정했는데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받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똑같은 이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치는 똑같은가? 그냥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렇게 해서 법률까지 딱 해놓고 민주화운동 그럼 뭐 물어봐? 보상금 받을 권리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 무슨 소송으로 청구해야 돼? 바로 당사소송으로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뭐부터 해야 된다? 위원회의 결정을 항고소송으로 먼저 다퉈야 된다 이거야. 항고소송. 응? 맨 밑에 줄. 그죠? 신청인은 어떻게 해야 된대? 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상대로 취소해달라고 먼저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응? 근데 요거하고 공부하면서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게 붙으면 달라요. 광주 민주화 운동 하고 무슨 보상금 무슨 법률 나와요. 이 말 딱 나오면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나오면 이 관련 법은 광주 민주화 운동 뭐 이렇게 뭐 유공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는 국가가 보상금 지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위원회의 심사 결정이 있어야만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만 해당이 되면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법에 의해서 이미 인정이 된대. 권리자로. 따라서 위원회에다가 신청하는 거 이제 그냥 절차상 보상금을 달라 하는 건데 위원회에서 지급을 안 한다 그러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당사자송으로 보상금 달라고 바로 청구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르. 그래서 자 광주 민주화 운동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나오면 이건 무슨 소송? 당사자 소송. 시험은 다 이것밖에 안 물어봐. 그냥 민주화 운동 나오면 아직은 보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된 거다. 법이 정한 요건에만 해당된다고 바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된다. 위원회가 지급 결정 권리자로 인정 안 해주면 그거부터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나오면 민주화 운동 나오면 항고소송. 광주 민주화 운동 나오면 당사자 소송. 응? 이렇게 기억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3번은 어때? 야 앞에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아까 공부했었나? 공부한 것 중에 이런 거 있지. 어떤 사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자기 퇴직했으니까 서류 갖춰서 신청을 했어. 자기 연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해달라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 지급 우리 이제 실제 문제는 연금당들이 무슨 급여에 관한 결정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해서 낸다. 급여. 근데 실질적인 내용은 당신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한다. 인정 안 된다. 그래서 퇴직금 받을 권리자 권리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 안 해주는 결정을 나온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무슨 소송으로 싸워야 되겠어? 아직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해주는 결정이니까 이 결정을 상대로 항고소송으로 먼저 싸워야 돼. 응? 이건 아직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된 거니까. 이거하고 비교.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지금 내가 3번에 밑줄 쳐놨지. 첫째 줄에 이미 이 사람은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이미 결정이 됐어. 그래서 퇴직금 받아왔어. 이미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돼서 퇴직금 받아오던 중, 그치? 응? 넷째 줄 끝에 퇴직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받아오던 연금 중에 일부 금액에 대해서 지급 거부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투려면 어떻게 돼? 그 지급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항고성으로 싸울 게 아니라 바로 국가를 상대로 나한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거 달라 하고 당사소송으로 바로 청구할 수 있대. 응? 그러니까 문장에 잘 보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맨 밑에 줄 777페이지 맨 아래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이게 제목이야.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 그러면 이 사람 받아오던 사람이야, 안 받아오던 사람이야? 이미 퇴직금을 받아오던 사람이야. 근데 그 중에 지급이 안 된 게 있다 이거야. 이거를 뭐 연금관리공단에 달라고 신청했는데 거기서 안 준다 하고 연금관리공단의 결정 갖고 싸울 필요 없고 이미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이미 인정된 자니까 바로 국가를 상대로 내가 못 받은 거 줘 하고 당사소송으로 바로 청구하면 된대. 응? 그래서 그 밑에 줄 미지급된 퇴직연금 지급 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응? 조금 논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심사 결정을 해서 무슨 권리자로 인정을 해줘야만 무슨 돈 받을 권리가 인정될 때는 행정기관의 그 결정을 항고송으로 먼저 싸워야 되고 이미 법에 의해서 권리자로 인정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행정기관이 뭘 거부하는 결정을 해도 그거 갖고 싸울 필요 없이 바로 국가를 상대로 돈 달라고 바로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누죠. 응?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5번도 봐봐. 5번도 똑같아. 응? 자, 첫째 줄 읽어보자. 이거는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예퇴직 수당액이 법에서 정한 정당한 수당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못 받은 금액 차액 지급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행정청정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대. 그럼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가 쟁점이에요. 그러면 이 거부하는 법원행정청의 의사 표시를 항고송으로 싸워야 되냐? 아니면 바로 국가를 상대로 차액 달라고 바로 당사소송으로 청구하면 되느냐? 이런 문제지.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 끝에 가면 이거는 그냥 바로 그 차액을 바로 국가를 상대로 달라고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하면 된대. 끝에 결론이 그지? 그 법원행정처장의 지급 거부 의사 표시를 갖고 항고송으로 싸울 필요가 없대. 논리가 비슷한 거니까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하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종류라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는 이렇게 나눠. 실질적 당사자 소송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80쪽에 보면 형식적 당사소송 이렇게 나누는 게 있어. 근데 이거에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 우리가 그냥 보통 당사자 소송 그러면 실질적 당사소송을 가리키는 거야. 형식적 당사소송만 따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대신에 우리가 꼭 이거 외워야 돼. 779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판례. 우리 판례에 의해서 이건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어야 될 대상이다 라고 판결한 사례. 이거는 암기야, 암기. 응? 대략 틀은 자, 첫 번째 어떤 사안? 우리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에 관해서 다투는 소송. 응? 공법상의 신분, 지위 이런 걸 확인해 달라 다투는 소송. 그죠? 여기 큰 묶음으로 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방과라 1번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왔는데 자기가 무슨 훈장 받은 자라는 걸 확인해 달라라든지, 그지? 또는 2번 자기가 무슨 영관이란 말은 뭐 군대에서 무슨 영관급 장교 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보조금 받을 권리가 있다, 권리자임을 확인해 달라라든지. 예, 3번은 중요하다. 3번은 자기가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 있음을 인정해 달라. 조합원 자격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건 공법 관계로서 당사자 소송. 응? 근데 그 옆에 VS 한 건 그거는 참조해서 이거는 사법 관계로 보는 거다 하고 구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응? 그럼 3번. 네. 그 다음에 4번은 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응? 5번.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하고 같이 뭐 있는 거. 시청료 징수할 공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런 거 다투는 거. 그지? 그 다음에 6번도 쉽겠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수 지위를 자기가 교수 지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해달라. 응? 공법상의 신분 지위 확인해달라고 다투는 소송. 그 다음에 2번. 예, 돈 달라고 청구하는데 공법상의 금전 지급 청구하는 권리. 그지? 그래서 시험에 주로 나왔던 게 2번, 3번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 안정지원금, 재해위로금 뭐 이런 거 잘 나왔고, 그 다음에 4번 아까 얘기했죠. 광주민주화운동. 뒤에 얘기는 볼 필요도 없어. 광주민주화운동. 응? 그 다음에 5번은 자 5번은 끝에 보면 어떻게 돼?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응? 근데 주의. 자 5번은 지금 언제 판결이냐면 2000년도 판결이지. 근데 내가 그거는 미처 반영을 못했는데 거기다가 또 비교 차원. 뭐냐면 2013년에 완전히 정반대의 판결이 또 나왔어. 근데 원래 대법원 판결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느냐? 대법원 판결이 기존의 판결하고 바뀌려면 원래 대법관 전원 모이는 회의체에서 3분의 2 이상 모여가지고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대법원 판결이 바뀌는 거거든. 그렇지도 않고 대법관 3명이서 또 사건 판결한 건데 정반대 판결을 내려놨어. 이게 사실 같은 문제를 놓고 서로 이제 판단하는 대법관 셋이 서로 다르게 판단한 사건이 있는데, 그래서 이 똑같은 거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 해놓고 2013년 판결에서는 이거 사법관계로 보고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그랬어. 민사소송 대상으로 판결했습니다. 자, 이라고 판결했다. 2013년 판결에서는. 응? 그러고 작년에 냈어. 좀 애매하지, 그죠? 어쨌든 그럼 만약에 문제 나오면 이거로 답해야 돼. 이제 응? 보다 최근 판결이니까 사법 민사소송 대상이라고 판결해. 뭐를? 환매 가격 증감에 관한 소송을. 응? 자, 그 다음에 6번 체크, 7번 체크. 이거 뭐 앞에서도 설명한 것들이라 6번, 7번, 예. 그 다음에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 12번 어떤 논리로 공부해? 야, 11번 보니까 연금, 퇴직연금, 감액 조치? 연금 이미 받아오던 사람이 아니야. 받아오던 거지. 근데 그 중에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는 거냐? 감액. 이럴 경우에는 바로 당사성으로 그 줄인 금액, 감액 금액 달라고 바로 청구하면 된다. 12번에도 받아오던 연금의 일부 지급 거부. 그러니까 이 받아오던 연금 중에 일부잖아. 응? 또 그 옆에 거도 아까 한 거 미지급된 퇴직연금. 그러니까 이미 퇴직금을 받아왔다는 게 전제가 돼. 이건 다 당사성. 근데 거기다 끝에 12번 끝에는 VS에서 연결해놨지? 이거 비교하라고. 뭐하고? 응?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 응? 연금관리공단의 급여 결정이라고 이렇게 낸다고 문제에. 근데 그건 내용적으로 뭐라고 그랬어? 처음으로 이제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이제 서류 갖춰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그거 거부한 결정으로 이해하라고. 그지? 그러니까 아직 퇴직금 받을 권리자로 인정이 안 된 거야. 응?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과다 지급된 퇴직연금. 과다 지급된 퇴직연금 환수 통지 처분. 여기까지. 요거는 뭐로 한다고? 당사소송이 아니라 뭐로 한다고? 항고소송으로 다퉈야 된다고. 응? 과다 지급되는 퇴직연금 환수 통지. 이거는 여기까지는 이건 다 처분이라고 봤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라고 보고 항고소송으로 써야 되는데 이 두 개는 응? 어디서 거기 자르고 그죠? 하지만 또 VS. 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법령이 개정됐으며 받아오던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 정지 대상자가 됐습니다. 통보하는 건 처분이 아니다. 응? 이건 단지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의미만 있지, 이 알려주는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연금 덜 받게 되나? 그건 아니지. 법에 의해서 덜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지, 행정위원회 알려준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덜 받는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냐 아니냐 물을 때 쓰는 거야. 응? 그 다음에 13번 그거
공부돼. 그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반환 청구소송도 당사소송으로. 14번 다 이거 앞서서 공부했던 거야. 체크. 이거 다 했던 거 나왔다. 15번, 16번, 17번. 17번도 앞서서 다 얘기했던 겁니다. 17번 다시 얘기하면은 뭐야? 거기 첫째 끝에 관리처분 계획 안에 대해서 조합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고 다툴 때는 조합 총회 결의를 대상으로 당사소송으로 다투고, 근데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친 다음에 행정청에 승인 신청해서 인가 고시까지 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독립적 처분이 이제 되고, 이때는 총회 결의에 하자 있었더라도 총회 결의를 갖고 소송으로 다투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 계획을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된다. 그죠?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예요. 그런 거 잘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다 당사자 소송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다 이 공법상 계약 파트에서도 공부했던 거고 다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형식적 당사자 소송은, 자, 의의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1번에 끝에 보자. 셋째 줄 끝에 읽어보자. 뭐라고 써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슨 소송에 속하는 건데? 항고소송에 해당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속하는 거야. 하지만 소송의 형식은 당사자 소송의 형식으로 하도록 돼 있을 때, 이런 경우를 일명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라고 학자들이 이름을 부릅니다. 그 정도. 그리고 오른쪽에 법적 근거, 요거는 셋째 줄. 개별법에서 이런 소송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소송. 그래서 실제 예가 몇 개는 없는데 대표적인 예가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다 배운 거야. 무슨 소송? 동그라미 1번 끝에 보상금, 증액, 감액, 증감, 청구 소송.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알고 있지 이거? 응? 이거 다 공부한 건데? 우리가 공익사업 시행자, 사업 시행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뭐 보상에 관해서 협의를 한다. 그지?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신청. 그러면 뭐야? 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뭐해? 수용 재결이란 걸 하지. 근데 이 수용 재결은 이제 내용이 두 가지. 하나는 이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해서 수용한다. 그리고 보상금 얼마에 이렇게 해서 결정해. 근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볼 때 수용해 가는 것 자체는 받아들이겠다 이거야. 강제로 토지 소유권 박탈하는 건 받아들이는데 뭐만 불만? 보상금만 불만. 보상금에 결정한 것만 너무 낮아서 토지 소유자가 불만.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뭐만 다퉈? 보상금만 불만이라서 보상금 증액 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 그죠? 이럴 때는 뭐야? 소송을 제기하는 자 토지 소유자 A라고 하면 A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을 하고. 그죠? 근데 누구를 피고로 해?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하도록 규정이 있다는 거 배웠지?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그래서 소송 내용은 보상금 증액 판결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송은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에 불복해서 다투는 소송이야? 토지 수용이라는 행정청이 보상금 결정해 놓은 거에 불복해서 다투는 거야. 이 행정청이 신청받아 공권력 행사로서 보상금 얼마로 한다 결정한 거에 승복 못하게 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항고소송으로 가야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돼? 뭐 대상은 뭐고? 여기 보상금 수용제 해결한 거, 보상금 결정한 거, 요거를 취소해달라.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잖아 원래. 근데 법이 어떻게 놨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보상금만 불만이 있어서 싸울 때 토지 소유자가 증액 청구할 때는 원고, 피고는 토지 수용인을 피고로 하지 말고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해라. 이렇게 따로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자와 의무자 둘이 직접 당사자가 돼서 소송을 해라. 그게 조기에 빨리 해결하는 거다, 한 번에 소송으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불복해서 다투는 항고소송이지만 법은 소송의 형식을 권리자, 의무자 둘이 서로 당사자가 돼서 다투도록 하는 형식을 지정을 해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형식적 당사소송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로서
그죠? 그래서 뭘 잘 물어봐.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 소유할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하고, 사업 시행자가 보상금 감액 청구할 때는 누구를 피고로 한다. 이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토지 수용위원회는 피고에서 빠지는 거야. 이 부분 공부하고. 자, 2번, 3번은 여러분들 읽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항고소송하고 다른 점이 많아요. 당사소송이라는 것도 행정소송 중에 한 종류로 이제 포함이 되는 거지만 항고소송하고는 여러 면에서 달라. 그래서 그런데 관할 법원 1번 읽어봅니다. 당사자 소송이라는 소송도 취소송의 재판 관할 어디서 하는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1심 법원은 역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행정법원 없는 것은 지방법원 본원이 된다. 이 논리를 똑같이 적용받아 피고의 소재지. 그런데 만약에 당사소송에 국가가 피고면 어떻게 될까? 어디 법원에서 재판해야 돼? 1심을. 국가는 전국이 저기 권한 지역인데 어느 법원에서 재판해야 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국가나 공무단체가 피고가 될 때는 그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 그 관계 행정청이 소재하는 곳을 관할하는 그곳을 피고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본다. 그죠? 이런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알아두고요. 여기서는 1번만 잘 공부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소변경제도 이런 거는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1번만 잘 유의해두고 다음 페이지. 자, 소송의 당사자와 참가인 원고적 경미 소의 이익이 있어요. 자, 방가르 1번 중요합니다. 첫째 줄 일단 팩트. 행정소송법은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가 누가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원고 적격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다. 그러면 취소송의 원고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거 적용하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팩트는 규정이 없다는 거고, 그러면 취소송의 원고 적격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사소송은 민사소송에 더 비슷한 소송이다. 민사소송에 더 가깝다고 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민사소송의 원고에 관한 원고 적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봅니다. 취소송에 관한 원고 적격 규정하지 않아요. 응? 두 번째 끝에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및 소의 이익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고, 이게 중요. 응? 법에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 규정을 적용하는 거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민사소송에 더 가까운 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결론이 낸다. 그죠? 취소송 규정 적용 안 한다.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중요합니다. 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 지금 당장 급하게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될 이익이 있을 때만 당사자 소송을 허용한다고 봅니다. 응? 그래서 방가로 3번 당사자 소송에서는 특히 즉시 그러니까 확인의 이익, 즉시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될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되는 소송으로 봐요. 응? 그러니까 당장 급하게 뭔가를 확인받아야 될 이익이 필요 없을 때는 이 소송을 안 받는다고 각한다고. 응? 그래서 그 얘기 꼭 알아두고.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기억나는가 모른다. 무효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에서는, 이거 항고 소송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뭐야? 응? 즉시 확인의 이익 필요해 안 필요해? 응?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 즉 즉시 무효임을 확인해야 될 즉시 확인의 이익 필요 없다. 이거 판례였어. 응? 이것도 옆에다가 비교. 무효 확인 소송이랑 항고 소송에서는 즉시 확인의 이익 필요 없다고 본다. 응? 보충성 요구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게 판례야.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해서 당사자 소송에서는 뭐야? 뭔가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소송하려면 지금 당장 급하게 뭔가 확인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그걸 허용한단 말이야. 다른 방법으로 즉시 뭔가를 확인 안 받고 다른 방법으로 구제가 가능하다면 당사소송으로 확인해달라는 건 안 받아준다는 얘기야. 응? 그렇게 정리. 그 다음에 피고, 누구를 피고로 한다 그랬어? 권리주체. 응? 즉 당사소송은 국가나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그 밖에 권리주체는 뭐 개인도 피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원고가 되고 개인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응? 그 권리 의무를 갖는 자끼리 소송하는 거예요. 당사소송은 행정청이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만약에 국가가 피고가 되면 국가가 법정에 나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국가는. 국가가 피고를 되는 당사소송일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나와서 국가를 대변해서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에서 이기고 지는 건 국가가 이기고 지는 걸로 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사건은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표해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 또 같이 묶어서 공부하고. 자, 참가인 부분으로 가면 당사소송에도 소송 결과 이해관계 있는 3자 관계행정청의 소송 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보고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가 3개 들어져 있는데 1번 판례 좀 길긴 하지만 어떻게 돼? 뭐 나타내는 거냐면 당사자 소송에는 즉시 뭔가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할 걸이 허용되려면 뭔가 즉시 확인을 해줌으로써 뭔가 구제되는 이익이 있을 때만 허용이 된다는 뜻의 판결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뭔가 되면 첫째 줄 뭐 있어? 계약직 공무원 나오지? 자, 시작머리에 첫째 줄 중간에 계약직 공무원이 나와. 근데 첫째 끝에 계약 기간이 만료 전에 채용계약 해지됐대. 응? 그래갖고 뭐 했대? 응? 아마 아까 공법상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당사자 소송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고 당사자 소송으로 소송을 제기했나 봐. 근데 소송 도중에 이 사람 어떻게 됐대? 이미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됐대요. 응? 그런 말 나와 안 나와? 응? 셋째 줄 끝에 계약 기간이 다 만료가 됐다 그랬죠? 응? 그래서 넷째 줄에도 계약 기간의 만료 어쩌고저쩌고 막 나오지? 그러면 이거 채용계약 해지가 무효임을 확인받아야 될, 왜요? 즉시 무효임을 빨리 확인받아야 될 급한 이익은 없다. 그래서 당사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런 이치로 이해하면 돼요. 응? 그래서 맨 끝에 결론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783페이지 맨 위에. 그러므로 이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한다는 의사표시 무효로 확인해달라고 당사소송으로 청구한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이런 얘기죠. 당사소송에는 즉시 확인을 받아야 될 이익이 있어야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은 첫째 줄 뭐라 그랬어? 납세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납세 의무 부존재 확인해달라고 하는 소송이지? 그럼 그 옆에 뭐라고 썼어?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이런 소송이 뭐야? 무슨 세금 부과처분 취소해달라 이런 거 아니잖아. 공권력행사 취소해달라 무효로 확인해달라 이게 아니고 자기한테 국가와의 사이에 공법상의 의무, 납세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 이거지.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세무서장 등을 피고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를 피고로 해서 의무 없다는 걸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당사소송이므로. 응? 자, 3번은 특별한 건 없고 자, 그 다음에 5번 소제기의 요건 및 효과 있어.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소송 대상은 처분 등이 아닙니다. 항구소송하고 다른 점을 생각하면서 공법상의 법률관계 그 자체가 소송 대상. 제소기간 첫째 줄 당사소송에는 제소기간 없습니다. 응? 항구소송은 취소송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90일 뭐 이런 거 제한이 있잖아. 자, 일단 중요한 단어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법 규정이야 이것도. 다만 개별법에 당사자 소송과 관련된 개별법에서 특별히 소송기간을 정해놨을 때는 그에 따라야 되고 당연한 얘기지. 다만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 이것도 알아두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심판 전치주의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항구소송에서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지 않는 당사소송에서는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끝에 결론. 소외 변경 인정된다.
관련 청구의 이송 병합도 인정된다. 읽어보고 그다음에 소재기의 효과 소재기의 효과 부분에서는 2. 자, 취소송에서 인정되고 있는 처분 등 최종 판결 나오기까지 정지시켜달라 이런 집행부정지 및 집행정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소송에 적용 안 되는 거 있죠? 집행정지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안 돼. 방가로 3번 매우 중요. 당사자 소송에는 항고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신에 뭐가 인정될 수 있대? 오히려 민사소송에 더 가까운 소송이라서 민사소송에 적용되는 가처분 규정이 적용된대. 그러니까 자, 방가로 3번의 핵심은 뭐야? 결국 당사자 소송에는 뭐가 인정된다고? 가처분이 인정된다고. 당사소송에는 처분을 전제로 하는 집행정지라는 건 인정 안 돼. 근데 뭐는 인정돼? 가처분은 인정돼. 그러면 항고소송은 반대네?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규정이 돼 있잖아. 항고소송에서는 집행정지만 인정이 되고 가처분은 허용 안 된다. 그치? 근데 당사소송은 또 그 반대야. 응? 그거 좀 체크. 방가로 2, 3번 아주 중요. 뒤로 간다. 그러면 심리와 판결에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들이 거의 다 적용되는데 적용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심리와 판결. 심리는 뭐 넘어가고 판결 봅시다. 판결의 종류 방가로 1번에 둘째 줄 당사소송에는 무슨 제도가 없어요? 처분이 위법이지만 공익을 위해서 유지한다. 이런 사정 판결은 없어요. 응? 자, 방가로 1번 사정 판결 제도가 없다. 이게 포인트. 그 다음에 2. 판결의 효력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 다 인정이 되는데 다만 넷째 줄 당사자 소송에는 취소 소송에서 취소 판결에 인정되고 있는 판결의 제3자요. 판결의 3자요는 없어요. 판결의 3자요. 제처분 의무 이행 안 하면 법원이 간접강제 결정하는 거 이런 거는 다 처분 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2번의 끝에 부분이 아주 중요. 판결의 제3자요. 행정청의 제처분 의무 및 간접강제 인정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방가로 3번 두 가지 공부한다. 하나는 일단 행정소송법 규정 그 자체. 동그라미 1번.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은 가집행 선고란 걸 할 수가 없다라고 규정을 해놨다. 이 사실. 이거는 여전히 규정이 있어 그 자체. 다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지막 결론. 판례는 밑에서 셋째 줄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서 재산권 청구를 들어주는 판결을 할 때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약간 법 규정하고 모순되는 듯한 판결을 내리고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가 병존해요. 다 시험에 쓰입니다. 법은 이렇게 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례는 당사자 소송에서 가집행 선고, 재산권 청구 인용하는 판결할 때는 법원이 가집행 선고 내릴 수 있다고. 일단 규정. 그러고 나면 지금 공부한 걸 정리해서 표로 이제 이게 참 당사자 소송은 행정소송의 종류지만 처분 등 공권력 행사를 다투는 항고소송하고는 또 다른 점이 있고 오히려 민사소송하고도 가까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라는 측면 때문에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주로 이제 안 되는 걸 위주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준용 안 되는 거 있지? 당사소송에는 그대로 적용 안 하는 거 요거 위주로 체크를 해놓게 됩니다. 이것도 문제를 유형으로 이걸 내요. 행정소송법이 정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당사자 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만을로 짝지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도 가끔 나오거든. 그거를 좀 유의해둬야 돼. 대략적으로 이제 그 처분을 전제로 하는 그런 규정들은 잘 안 냅니다. 그런 게 적용 안 되는 거야. 원고 피고 다르고. 네. 자, 그 다음에는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더 할 게 없는 건데, 자, 우선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공통점 뭐야? 제목 위에다가 공통점 뭐죠? 이거 자기 이익하고 상관없이 공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소송이지. 그리고 그런 소송을 뭐라 그래? 공통점.
객관적 소송이야. 응? 객관적 소송. 개인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아니란 말이야. 객관적 소송.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적 소송은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허용이 돼요. 응? 그게 공통점이야. 거기 다 써있긴 써있어. 그러면 일단 알아야 될 거, 민중소송의 의의의 동그라미 1번. 민중소송할 때 민중은 일반 국민을 뜻하는 말이다. 그걸 읽어보자. 민중소송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기 이익 침해된 거는 아니지만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희정을 구하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응? 국민이 제기하는데, 시민이 제기하는데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국가기관 등의 위법행위 시정받기 위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응? 응. 동그라미 2번. 객관적 소송에 속하고, 이거는 특별히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 법에서 소송 누가 제기할 수 있다고 써놓은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응? 자, 그럼 현행법상 우리나라 예로는 몇 개 있느냐? 이거 몇 개 없어? 자, 제목만 체크. 현행법상에 의해서 국민투표 소송. 그리고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야, 국민투표 소송 어느 때 누가 어디다가 언제까지 다 행정소송법에 규정하고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 읽어보자. 그냥 읽어보자. 국민투표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권 있는 사람 1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국민투표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안에 대법원에다 소송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소송도 딱 단심 한 번만 재판하고 대법원에다가 청구해서, 그죠? 또 소제기기간도 따로 있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도 딱 따로 규정돼 있고, 피고도 다 따로 지정돼 있고, 그죠?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다 다른 법에서 정한 대로 하는 겁니다. 응? 자, 국민투표 소송, 그 다음에 뭐야? 선거 소송, 대통령 선거 무효다, 무효 확인해달라, 이 소송할 수 있어요. 선거 소송. 또 다음 페이지, 이거 다 내용 안 나온다고 생각해도 돼. 자, 주민 소송, 응? 지방자치법상의 주민 소송. 오히려 이거는 행정학에서 주민 소송 이런 거 공부하지. 주민 소송, 또 뭐야? 787페이지 주민 투표 소송, 이런 게 다 얘들만 알아도 돼요. 내용은 안 낼 거다. 응? 그다음에 이번에는 기관 소송. 뭐야 이거? 말 그대로 하면 기관끼리 싸우는 거야. 그 읽어보자. 뜻. 기관 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있네 없네, 또는 권한 행사에 관해서 다툼이 있을 때 그에 대해서 제기하는. 그러니까 기관이 다른 기관을 상대로,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 줄. 다만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관장하게 돼 있는 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신청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정하게 돼 있는 사건은 이 기관소송이라고 법원에 제기해서 법원이 판정하게 되는 거 아니다 이거지. 가로 속에 있는 거 체크. 국가기관 간의 권한 싸움. 응? 예를 들면 뭐 대통령과 국회 간의 싸움이라든지, 그죠? 국가기관 간의 권한 싸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싸움, 또 뭐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싸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은 어디로 가야 돼? 법원에다가 기관소송으로 해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헌재로 신청 들어가야 돼. 헌재가 판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아니다, 강남구하고 서울시하고 싸움 났어. 그럼 어디다 신청해야 돼? 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뭔가 싸움을 벌여, 권한 다툼. 어디로 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싸움이니까 헌법재판소로 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소송의 한 종류인 기관소송을 낼 게 아니야. 응? 이 부분 중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 역시 객관적 소송, 개별법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소송 제기 가능. 똑같아. 자, 판례. 야, 기관 소송은 기관끼리 싸우는 소송인데 이건 특별히 법에서 허용하고 있고 법에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대로 지정된 자만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1번 판례 1번 봐.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의회 내지 의장을 상대로
뭐야? 지방의회가 한 의결 내지 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하는 거야 지금? 지방의회 의원이 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 그죠? 이런 거 가능하려면 기관끼리의 싸움인데 특별히 법에서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데 규정도 없는데 소송 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소송은 각하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읽으면 단순하잖아. 지금 큰 틀에서 보면 민중소송, 기관소송은 개별법에 특별히 허용하고 있을 때 한해 그 법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잖아. 응? 자, 2번. 자, 2번은 끝으로 가보자. 끝에 가면 맨 밑에 세 번째 줄 끝에 밑에 세 번째 줄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이임 사무 처리. 그러니까 줄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 사무 처리에 관하여. 야, 일단 이해해야 될 단어. 기관위임 사무란 예를 들면 국가가 인천광역시장에게 국가의 사무 처리하라고 위임한 거야.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은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국가 사무 처리하는 겁니다. 응? 기관위임 사무는 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기관위임 사무라 그러지. 이때 지자체장은 그 위임된 기관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야. 근데 국가로부터 기관 위임받은 사무 처리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제대로 이행을 안 한대. 그러면서 뻗대고 그거 나는 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안 하나 봐. 그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기관위임 사무 처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취소송을 법원에다 제기. 그러면 이게 누가 제기해? 국가 내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야, 웃기지 않아? 야, 이거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장은 결국 뭐야? 국가의 하급 기관의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거거든, 국가 사무를. 그러면 이거 하급 기관에 대해서 뭐 시정 명령 내리고 할 법이 정한 징계 뭐 이런 걸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자기 하급 기관이 안 하고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부서 내에서 장관이 국장한테 뭘 시켰는데 국장이 제대로 처리를 잘못했다. 그 장관이 국장을 상대로 그 취소송? 웃긴 얘기지. 그건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에게 지시명령 징계하고 이렇게 하면 될 일이지. 그걸 갖고 소송으로 다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시험은 맨 밑에 세 줄만 내는 거야. 허용되지 않는다. 그 중간에 쭉 읽어보면 이거는 다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조직 내부 문제로서 여기 하급기관에 대한 지시 감독권 행사로서 해결할 문제지. 하는 얘기다 하는 얘기고. 야,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다시 가면 기관소송은 결국 기관끼리 권한 다툼 이거 다 벌이는 소송인데 헌법재판소에서 하게 돼 있는 세 가지 유형 빼고 나면 결국 법원에 신청을 해서 기관소송으로 판정하는 기관 간의 싸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기관의 싸움 헌재로 가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싸움 헌재로 가고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싸움 또 헌재로 가고. 그럼 남는 거 뭐 별로 없어. 현재 딱 2개 정도밖에 예로 안 들어줘. 그래서 현행법상에 방가로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지방자치법상. 그래서 읽어보자. 이거는 뭐 외울 건 없습니다. 제목이 중요한 거야.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기도 보면은 다 원고 누구야? 질문해보자. 원고 누구로 정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장. 그죠? 네. 피고는 누구야? 지방의회. 그 다음에 소송 대상도 다 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송 기간도 다 정해져 있고, 관할 법원도 대법원에 딱 한 번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하여튼 뭐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현행법상 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기관 소송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밑에 2번은 교육감, 그러니까 교육에 관해서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 같은 거 있지? 요거는 교육감이 이제 공포를 하는데 똑같아. 교육감이 지방의회를 상대로 제기해서 이런 정도, 그지? 그래서 이 1번에 내가 예전에 설명했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였다고? 오세훈 예전 서울시장이 서울시 의회를 상대로 소송 낸 것.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가까스로 당선이 됐어. 응? 강남에서 이제 몰표가 많이 나와서 아주 근소하게 서울시장에 당선됐는데 서울시 의회는 야당 의원들이 대거 당선됐어. 응? 근데 서울시 의회가 무슨 조례를 만들었어? 중고등학생들, 서울시 중고등학생들 무상급식 시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갖고 서울시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냈어. 오세훈 시장 무상급식 반대. 이래갖고 뭐야? 법령이 위반된다. 이런 이유로 거부. 서울시 의회에서 더 많은 의원이 찬성해서 다시 통과. 서울시장한테 또 공포하라고 또 보냈어. 오세훈 시장 이제 방법은 공포를 찬성을 안 하면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어디다 해? 대법원에다가 소송 내놨어. 이 서울시가 통과시킨 무상급식 조례 무효로 판결해달라 하고 대법원에 소송 제기했어. 소송 제기하고 좀 기다리지도 않고 좀 기다려보든지가 하지. 뭐야? 이게 뭔가 자기가 이제 하나의 국가 지도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는지 갑자기 뭐 했어? 우리 아까 말한 주민투표. 서울 시민들의 주민투표로 무상급식 찬성하는지 결정하자. 갑자기 주민투표를 들고 나와. 소송은 내놓고 대법원에 무상급식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그러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면 주민투표에서 찬성 안 나오면 부결되면 시장직을 내놓겠다. 승부수를 둔 거야. 응?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상급식에 대해 한참 논란이 많을 때야. 이렇게 뭐 부자들한테도 왜 무상급식 하냐 하면서 그지? 응? 그 당시 한나라당 중심으로 해갖고. 근데 그래가지고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서울시 투표를 했어. 근데 뭐야? 원래 서울시 시민으로서 투표권자 중에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야만 돼요. 그래야 표를 까보게 돼 있어. 33.3%도 투표를 안 하면 까보지도 않아. 근데 뭐야? 33.3%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비용을 한 180억 원 들여서 주민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높게 안 나와서 33.3% 안 나와서 까보지도 않고 그냥 이제 폐기된 거야. 그리고 오세훈 시장 물러난 거야. 물러났지. 그 시장직 금방 날아가. 서울시장직 한나라당 그 당시 서울시장직 날아가고 그 다음에 뭐야? 시장 보궐선거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누가 된 거야? 박원순 시장이 된 거지. 그때 처음 안철수 씨가 처음 등장해. 그때 처음 이 정치인으로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야당 후보로 물망에 오르면서 또 박원순 씨가 이제 물망에 오르고 결국은 안철수 씨가 또 양보. 박원순 씨가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당선됐지. 보궐선거 임기 다 끝나고 다시 재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올해 5월 달에 3선 나온대. 세 번째. 그죠? 근데 나오게 될지 못 나오게 될지 모르겠어. 하여튼. 네? 그 정당 내부에 또 경선을 거쳐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과정. 그래갖고 오세훈 시장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엄청 욕 많이 먹었지. 왜 그거 가지고 그 시장직까지 걸고 막 이래가지고. 응? 그다음부터는 서울시장직이 되게 상징적이잖아. 응? 수도의 그 자치단체장이니까.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서울시장을 탈환을 못하는 거야. 욕 많이 먹고. 그래서 오세훈 시장 그 충격에 하여튼 미국에 가서 한 몇 년 있다가 또 기회 보다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할 때쯤 돼서 싹 귀국해서 다시 또 국회의원 선거 나왔어. 종로에 나왔는데 뭐야 떨어졌어 또. 그 충격. 뭐 이래가지고 요새는 별로 안 보이지? 또 어디가 있는지 그죠? 네, 또 때 되면 나오겠지 또.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야. 기관 소송의 대표적인 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